강민호라고 했지? 당신이 뭔데 갑자기 나타나서 회사 일에 끼어드는 거지? 길거리에서 주운 거지를 아들로 삼다니. 저는 그저 회장님의 뜻을 따를 뿐입니다.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회장님 옆자리가 얼마나 위험한 자리인지 곧 알게 될 테니까. 당신 같은 쓰레기가 내 자리를 넘보는 꼴은 절대 못 봐. 그의 눈빛은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위협이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 생존을 위한 새로운 싸움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호입니다. 40대 초반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제가 지금은 모든 것을 잃고 거리를 떠도는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때 저에게도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빛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 유진과 함께했던 시간들입니다. 유진은 친척 하나 없이 홀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마저 잃고 혼자가 된 그녀였지만 누구보다 긍정적이고 강했습니다. 우리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가정을 꾸렸고 서로의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 5년 차 유진에게 희귀성 심장 질환이 발견되었습니다. 완치가 어려운 만성 질환이었고 의사는 평생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임신은 절대적으로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족 없이 자란 그녀에게 완전한 가족은 평생의 꿈이었거든요. 여보, 그만하자. 당신 건강이 더 중요해. 우리 둘만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유진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호 씨, 나 괜찮아. 아들, 딸 낳아서 행복하게 잘 살아보고 싶어? 절망 끝에 매달리던 어느 날 기적처럼 임신 테스트기에 선명한 두 줄이 나타났습니다. 정말이야? 소망아, 드디어 우리에게 와주었구나. 우리는 아이 이름을 소망이라고 지었습니다. 드디어 완전한 가정을 이룬다는 기쁨에 세상을 다 가진 듯 했습니다. 임신 7개월 모든 것이 순조롭던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여보, 가슴이 너무 아파. 급히 응급실로 향한 검사 결과는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유진의 약한 심장이 임신으로 인해 견디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사는 어두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이를 낳으려면 산모의 심장에 치명적 무리가 가고 산모를 살리려면 아이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간절히 바라던 소망이가 유진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림자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의사의 경고는 비수 같았습니다. 간절히 바라던 아이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내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지옥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병상에서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 씨, 우리 소망이 살려야 해. 나는 괜찮아. 우리 아이 포기하지 마. 무슨 소리야. 나한테는 당신이 더 중요하다고. 유진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소망이는 혼자였던 삶에 찾아온 유일한 가족의 빛이었으니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유진이와 소망이 둘 다 살려내겠다고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치기로 했습니다. 먼저 최고의 치료를 받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수술 비용과 입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살던 전셋집까지 팔아서 좁은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민호 씨, 미안해. 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우린 부부잖아. 당신이 아프면 나는 모른 척할 수 없어. 당신과 소망이 둘 다 반드시 지켜낼 거야. 저는 유진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낮 없이 간병하고 유진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매일 병원을 오가며 의료진과 상담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치료법이면 무엇이든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진이 배가 아프다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급히 의사를 불러 진찰한 결과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수술을 해야 산모도 살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참으며 아내라도 살리기로 마음을 먹고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진이 의식을 찾았을 때 배를 만지며 소망이를 찾더군요. 저는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저었습니다. 미안해, 민호 씨. 내가 건강했다면 우리 소망이 보내지 않았을 텐데. 당신 잘못 아니야.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 퇴원 후 유진은 심장 이식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기증자를 찾을 수 없었고 유진의 심장은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소망이를 잃은 충격과 남편이 모든 것을 희생했다는 죄책감이 그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민호 씨한테 나는 짐만 되는 것 같아. 차라리 그때 저는 유진에게 희망을 주려 몸부림쳤습니다. 대체의학 한방, 심지어 점집까지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유진의 병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진이 조용히 저를 불렀습니다. 민호 씨, 나 너무 힘들어. 이제 좀 쉬고 싶어. 그래, 쉬자. 집에 가서 푹 쉬자.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 해줄게. 하지만 그 내일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유진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의료진의 심폐소생술도 소용없었습니다. 유진아,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제발 눈 좀 떠봐. 어떻게 장례를 치렀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유진을 보낸 후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사도 그만뒀고 월세방에서도 쫓겨났습니다. 결국 저는 서울역 지하도, 공원 벤치, 다리 밑을 전전하는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구걸은 하지 않았지만 무료 급식소에서 하루 한 끼로 버텼습니다. 반년이 흘렀습니다. 유진의 생일이 되자 4시간을 걸어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유진아, 생일 축하해. 줄게 이 꽃 한 송이밖에 없네. 거기서 우리 소망이 만났지?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바닥에 쓰러지듯 오열하며 유진을 불렀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고급스러운 검은 양복의 노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흰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몇 달째 씻지 못한 노숙자 차림의 순간 당황했습니다. 노신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신데? 제 딸 앞에서 울고 있나요? 딸이라니? 여긴 분명 제 아내 유진의 납골함 앞인데 유진은 친척 하나 없이 외롭게 자랐다고 들었는데 저는 여기 안치된 고인 서유진 씨의 남편입니다. 실례지만 어르신은 노신사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당신이 정말 유진이의 남편이란 말이오?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시죠?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던 노신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진이가 어쩌다가 이렇게 일찍 갔는지 알 수 있겠나? 심장병으로 투병하다가 아이를 잃은 후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심장 이식도 받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노신사는 휘청거릴 만큼 충격받은 듯 했습니다. 옆에 젊은 남자가 부축하며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회장이라 불리는 분이 왜 제 아내 납골함 앞에 와서 아내에 대해 묻는 것일까요? 지금 시간 있나? 내가 궁금한 게 많아서 그러는데 어디 가서 얘기 좀 할 수 있겠나? 저는 제 행색을 내려다봤습니다. 몇 달째 씻지 못한 노숙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야 시간은 많습니다만 이런 행색으로는 상관없네. 김비서, 차 가져와. 조용한 곳으로 가지. 잠시 후 저는 한 회장님의 검은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며칠 전까지 거리를 떠돌던 제가 믿을 수 없는 기적의 서막에 들어선 것입니다. 서울 시내 고급 호텔 스위트룸. 저는 오랜만에 뜨거운 물로 몸을 씻고 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차려진 식사를 허겁지겁 먹는 제 모습을 지켜보던 회장님이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유진인, 내 딸이었네. 저는 숟가락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집사람은 어머니하고만 살았다고. 회장님은 지갑에서 빛바랜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는데 그 얼굴이 유진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이 사진 속 여자가 유진이 엄마요. 그리고 아기가 유진이고. 회장님은 길고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유진의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집안에서 정략 결혼을 강요했다고 했습니다. 유학을 가고 정략 결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과 뱃속 아이가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협박했어. 그때 내 아버지는 진짜로 그럴 수 있는 분이었네. 어쩔 수 없이 유학을 선택했고 유진의 어머니에게 편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숨어서 아이를 잘 키워달라고 꼭 돌아와 찾겠다고. 몇 년 후 돌아와서 찾았지만 우리 집에서 절대 찾을 수 없게 이름도 바꾸고 지방 소도시에서 죽은 듯이 살았더군. 그러니 유진이도 자기가 내 딸인 줄 꿈에도 몰랐겠지.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아내가 왜 친척도 없이 외롭게 자랐는지. 유진 씨는 부모님을 원망한 적 없었습니다. 다만 두 분 다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효도할 수 없었다는 것만 안타까워했어요. 지 엄마를 닮았으면 마음이 고왔겠지. 불쌍한 것. 회장님은 한참을 우셨습니다. 거대 기업을 이끄는 회장이 아닌 그저 딸을 잃은 슬픈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와의 만남부터 소망이를 위한 간절한 노력, 그리고 아내를 위해 재산과 건강까지 희생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자네 지금 어디서 살고 있나? 저는 노숙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회장님의 눈빛이 흔들리며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나랑 같이 내 집으로 가세. 자네는 내 딸 유진이가 사랑한 사람이지 않은가. 내가 지켜주지 못한 딸을 자네가 지켜주려 했으니 이번엔 내가 자네를 도와주고 싶네. 다음 날 회장님은 더 큰 제안을 하셨습니다. 며칠 쉬면서 회사 일을 배우게. 어차피 유진이가 살아있었다면 회사를 물려줬을 테니 그 자리를 자네가 대신해줘야겠어. 네. 아니, 그건 너무 과분합니다. 과분한 게 아니야. 자네는 내 딸이 고독하게 살고 있는 아비한테 보내준 선물이야. 성북동 대저택에서 살게 된 저는 매일 회장님에게 회사 업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의 회사는 꽤 이름 있는 중견 바이오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사회에 참석했을 때 유독 한 사람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회장님의 조카이자 전무인 한 전무였습니다. 자식이 없는 회장님의 후계자로 내정되기를 오래 기다려온 사람이었습니다. 삼촌, 오늘 데려오신 분이 말씀하시던 그 사위인가요? 그래, 내 딸의 남편이자 이제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인 사람이다. 한 전무의 얼굴이 굳어졌고 눈빛은 노골적인 적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사회 후 화장실에서 한 전무와 마주쳤습니다. 강민호라고 했지? 당신이 뭔데 갑자기 나타나서 회사 일에 끼어드는 거지? 길거리에서 주운 거지를 아들로 삼다니. 저는 그저 회장님의 뜻을 따를 뿐입니다.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회장님 옆자리가 얼마나 위험한 자리인지 곧 알게 될 테니까. 당신 같은 쓰레기가 내 자리를 넘보는 꼴은 절대 못 봐. 그의 눈빛은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위협이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 생존을 위한 새로운 싸움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며칠 후 한 전무의 비열한 계략이 시작되었습니다. 김 비서가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회사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강 실장이 따님이 살아있을 때 따님을 팽개치고 도박으로 전 재산을 날리고
병간호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따님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헛소리입니까? 소문의 출처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김소영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강남 병원에서 일하며 저를 잘 알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제가 도박을 하고 있는 모습이 찍힌 조작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저는 그 여자를 본 적도 없고 도박을 한 적도 없습니다. 민호야, 진정해라. 나는 너를 의심하지 않는다. 다음 날 김소영이라는 그 여자가 회장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부인께서 아프실 때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늘 부인 때문에 힘들다고 하소연하셨죠. 그리고 항상 병원엔 부인만 혼자 두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요. 난 당신 본 적도 없어요. 민호 씨, 부자 장인 만났다고 이제 와서 날 모른 척하는 거야? 그녀는 제 이름으로 빌린 도박자금 차용증까지 증거로 내밀었습니다. 날짜는 아내가 제 간호가 절실했던 날들이었습니다. 며칠 후 한 전무는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강민호 실장의 도덕성 문제 때문입니다. 아픈 아내를 돌보지 않고 도박에 빠져 전 재산을 탕진하고 부자 장인에게 접근했습니다. 이런 인간은 회사 이미지에 치명적입니다. 임원들은 수군거리며 회장님의 판단력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떠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건 분명 준혁이 녀석이 꾸민 일이야. 나는 널 믿는다. 회의 후 한 전무가 저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강민호 씨, 이제 그만 포기하는 게 어때? 자진해서 사라져준다면 위자료도 줄 수 있어. 돈뭉치 봉투를 제 앞에 던졌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며칠 안에 당신은 어차피 쫓겨날 거야. 나한테 굴욕당하고 쫓겨날지 돈 받고 조용히 꺼질지 선택해. 이틀 후 다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운명의 심판대가 될 것이었습니다. 운명의 이사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전무는 승리감 가득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습니다. 도박과 도덕성 문제를 일으킨 강민호 실장은 즉각 해고해야 합니다. 저는 절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증거가 다 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모든 임원이 한 전무의 말에 동조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제 끝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때 침묵하던 한 회장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더 이상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마라. 김소영이 제시한 증거는 모두 위조되었음을 확인했다. 도박 사진은 한 전무의 비서가 몰래 조작한 것이고 김소영이는 돈을 받고 거짓말했다고 자백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한 전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삼촌, 변명하지 마라. 그리고 당신들도 똑똑히 들어. 회장님의 다음 말은 완벽한 반전이었습니다. 너희들은 강민호가 고작 도박이나 하는 인간이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이 사람은 내 딸 유진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재산은 물론 자신의 심장까지 기꺼이 떼어내려 했던 사람이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걸었던 순수한 헌신이 이 사람의 전부다. 회의실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임원들의 눈빛이 존경으로 바뀌었고 한 전무는 얼굴을 가린 채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유진에게 했던 생명을 건 헌신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전무는 그 자리에서 해임되었고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회장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자네가 내 회사를 이끌어야 할 때일세. 아버님, 저는 이 회사의 후계자가 되기 위해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유진 씨가 사랑했던 남편이고 이제 아버님의 아들이고 싶습니다. 제가 바라던 건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따뜻한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후계자 자리를 정중히 거절하고 회사에는 일반 임원으로 남아 회장님을 돕겠다고 했습니다. 한 회장님은 제 결정을 존중해 주시며 저를 진정한 아들로 맞아주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노숙자가 아니었습니다. 부자도 권력자도 아니었지만 이제 저에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유진의 납골당에 꽃을 바치며 속삭였습니다. 유진아, 당신 아버님이 날 아들로 삼아주셨어. 우리 소망이도 당신도 이제 외롭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당신의 아버지를 잘 모시며 새로운 삶의 빛을 찾아 걸어갈게. 고마워, 사랑해. 저의 고난은 끝났습니다. 극한의 비극 끝에 찾아온 이 기적은 저의 헌신과 사랑이 결국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한 회장님과 저는 이제 진짜 아버지와 아들처럼 지냅니다. 매일 아침 함께 식사하고 저녁엔 유진과 소망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회장님은 손자를 못 봤다며 아쉬워하시지만 저는 언젠가 입양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키우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아이도 유진이처럼 사랑으로 키우겠습니다. 아버님, 그래, 핏줄보다 사랑이 더 진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너를 통해 배웠다. 회사에서는 더 이상 저를 의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 과거를 아는 임원들은 오히려 존경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저는 후계자 자리는 거절했지만 회장님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회사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가끔 길에서 노숙자를 만나면 따뜻한 음식과 함께 이런 말을 해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의 끝에서도 기적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제가 한때 가졌던 그 절망을 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사랑과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도 저는 유진의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슬픔이 아닌 감사함으로 찾아갑니다. 유진아, 고마워. 당신이 나를 아버님께 인도해 준 거지? 당신의 사랑 덕분에 나는 진짜 가족을 찾았어. 우리가 못다한 효도 내가 아버님께 해드릴게. 그리고 당신과 소망이가 하늘에서 보내준 새로운 아이와 함께 정말 완전한 가족을 만들어 볼게. 바람에 날리는 꽃잎이 마치 유진의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혈연을 초월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그리고 절망 끝에서도 희망은 있다는 것을 보여준 소중한 이야기였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공감되시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